중학교 2학년 1학기 방정식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방정식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우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이고 차수가 모두 1차인 방정식을 말합니다. 미지수를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하는 경우 기본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x랑 y에 대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개수인 a와 b는 모두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될 경우 0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가 되어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x, y 미지수가 2개이고 차수가 1차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3t 플러스 1은 0 여기서 미지수는 t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x의 차수가 2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1차여야 하는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지수의 개수와 차수를 모두 고려해줘야 합니다. 이런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와 y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며 1차 방정식을 푸세요. 1차 방정식을 풉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해를 구해 볼 텐데요. 문제 4번.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세요. 300원짜리 사탕 X개와 1200원짜리 과자 Y개를 사고 5,700원을 지불하였다. 여기 수의 미지수는 지금 X, Y 2개가 있죠. 총 금액인 5,700원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보면 300원짜리 사탕 X개 사탕의 총합이 300X고 과자의 총합이 1200Y이기 때문에 사탕의 총합과 과자의 총합을 더한 5,700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5번은 x,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럴 때 처음 배울 땐 보기 하나하나 식으로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x의 개수와 y의 샤프를 합하여 모두 10개를 샀다. x의 개수의 지우개와 y개의 샤프를 합하여 모두 10개를 샀다. 미지수가 2개이고 1차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x cm, y 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50제곱cm이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한 x, y는 50. 이것은 차수가 x가 1차, y가 1차이기 때문에 둘 다 곱해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지수가 2개이지만 차수가 1차가 아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아니고 3번 세로의 길이가 xcm이고 가로의 길이가 y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0cm이다. 세로의 길이가 x면 직사각형에서 세로가 x이고 가로가 y이기 때문에 각각 2개씩 그랬을 때 이렇게 방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맞고
시험에서 4점짜리 문제 X개와 3점짜리 문제 Y개를 맞추어 79점을 받았다. 총합을 구하기 위해선 4점짜리 문제 맞춘 거의 총합과 3점짜리 문제 총합을 더해서 79점. 얘도 맞고, 한 송이에 100원짜리 해바라기 X송이와 200원짜리 튤립 Y송이를 섞어 1200원어치를 썼다. 그러면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 말들을 서술형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1차 방정식이 이제 2개가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될 텐데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2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나열한 것이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꼴인데요.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도 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해를 구하는 과정이고, 이 해를 보통은 x는 y는 구해진 값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프상에서는 순서상으로도 표현을 하여 예를 들어서 x가 4, y가 5인 경우 3,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19번.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남자 회원의 X명, 여자 회원의 Y명의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의 회원은 모두 14명이고 남자 회원의 수가 여자 회원의 수보다 6명이 많다. 먼저 읽어보면 이 모임의 회원이 모두 14명이고 에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X, 남자 회원, 여자 회원을 더하면 14명. 근데 뒤에 남자 회원의 수는 X명이기 때문에 수가 하면 증오를 해주고, 여자 회원의 수, 얘가 Y였으니까 Y보다 6명이 많다. Y보다 6명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2개의 식으로 적어주는 것이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20번도 같이 해보면 둘레의 길이가 88cm이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cm, 세로의 길이를 ycm라고 할 때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세우시오. 일단 직사각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cm, 세로의 길이를 ycm. 둘레의 길이가 88cm라고 한 게 먼저 첫 번째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범위인데요. x가 2개 있고 y가 2개여서 아까 했던 것처럼 88cm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세로의 길이가,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아까 y였기 때문에 y가 가로의 길이 x보다 4cm 긴 직사각형. 보통 식을 세우고 바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보면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시오 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쭉 진도를 나갈 텐데요. 본 수업에서는 하나하나 조금 더 세심하게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방금 세웠던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로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대입법, 두 번째는 가관법입니다. 대입법은 한 1차 방정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이게 어떠한 건지 잘 낯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대입법으로 푸시오 라고 한다면 먼저 한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x나 y 둘 중에 어느 것에 대해서 나타내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2x는 7-y라고 x가 y에 관해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대입법을 풀겠습니다. 한 1차 방정식을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고요. 이 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한다. 다른 1차 방정식은 이 밑에 있는 2x 플러스 5y는 3이기 때문에 이 같은 2x 부분에 이 식을 대입하게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2x 자리에 7-y 플러스 5y는 3. 3번. 식을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7 플러스 4y는 3. 이항하면 4y는 3 마이너스 7. 4y는 마이너스 4.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y를 구했기 때문에 처음 값에 y를 대입해주면 7 마이너스 1. 항상 마이너스는 괄호를 해주고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8. 따라서 x는 2로 나누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으로 풀면 x는 4,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대입법이었다면 과감법은 두 1차 방정식끼리 변을 더하거나 빼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29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먼저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보면 3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16이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게 만들려면 일단 첫 번째 항에다 2를 곱하고 이 2를 하면 6x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10. 두 번째 항은 절대값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y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더하게 되면 x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y의 값을 구하고 이 구한 값을 아까처럼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여 3x 플러스 5 곱하기 2는 마이너스 5. 3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5. 이항하면 3x는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두 개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감법과 대입법은 푸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대입법으로 푸시오, 과감법으로 푸시오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식을 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굉장히 푸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문제의 뜻을 이해를 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 y로 놓습니다. 미지수를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엔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이 연립방정식을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가감법, 대입법 등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면 그 해를 다시 방정식에 대입을 하여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86번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사과 X개와 배 3개를 합한 가격은 9,000원이고 그럼 지금 나온 게 개수와 가격이죠. 배 1개의 가격은 사과 1개의 가격의 4배이다. 이때 사과 1개의 가격은 사과의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과의 가격을 X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과의 가격을 X1이라고 하고 지금 배의 가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의 가격은 Y1으로 해보겠습니다. 배 1개의 가격은 사과 1개의 가격의 4배라고 했기 때문에 Y는 4X라고 식을 주어질 수 있겠죠. 고 사과 6개와 사과 6개의 가격은 6X일 거고 배 3개의 가격은 3Y. 그래서 이를 합하면 9,000원.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Y는 4X로 나왔기 때문에 식에 대입해서 풀면 6X 플러스 이렇게 식이 나와서 6x 더하기 12x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면 정답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배는 우리가 풀었던 식에 대입을 해서 배는 2,000원이 나오고 이것을 검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식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사과가 하나에 500원이고 배가 2,000원인데 사과 6개의 가격은 3,000원이고 배 3개의 가격은 6,000원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것은 9,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배 하나의 가격은 2,000원은 사과 1개의 가격 500원의 4배이기 때문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산을 해주면 되고요.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102번. 길이가 3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가 되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길이가 30cm인 철사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현재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지수로 잡아야 합니다.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cm라고 두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이기 때문에 x는 2y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이가 30cm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둘레가 30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의 2배를 해도 되고 2x 플러스 2y는 30 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연립해보면 두 번째 식을 각각 2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15가 됩니다. 위의 식을 아래에 대입을 해보면 2y 플러스 y는 15 3y는 15이기 때문에 y는 5입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것을 보기에서 바로 체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항상 뭐였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y는 5, x는 10cm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넓이이기 때문에 넓이는 xy를 곱해주면 60제곱cm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립방정식의 활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거리, 속력, 시간, 소금물의 농도인데요. 거속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운 뒤 오늘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인데요. 속력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속력은 이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시간분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단위를 통일해야 합니다. 내가 1분 동안 얼마나 갔는지, 1시간 동안 얼마나 갔는지, 1초 동안 얼마나 갔는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단위를 통일시켜준 뒤 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시간인 경우 속력분의 거리로 시간을 구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모르는 것이 거리라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여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풀며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2번 승환이가 둘레의 길이가 700m인 공원을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를 도는데 분속 60m로 달리다가 이럴 때 속력을 쓰는 표현을 써보면 60m/분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달리다가 분속 40m로 걸어서 40m/분으로 걸렸더니 총 15분이 걸렸다. 그러면 승환이는 공원에서 출발을 하여 일정 부분은 달리다가 일정 부분은 걸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달려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달려간 거리를 xm로 놓을 경우 걸어간 거리는 xm에 관련된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총 길이가 700m이기 때문에 걸은 부분은 달린 부분을 뺀 700-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속시 식을 적고 달려갔을 때 속력이 60이었기 때문에 60분의 거리는 x 걸어갔을 땐 속력이 40 700-x를 했더니 모두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15분 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 분모가 60이고
60이고 40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인 120을 곱하면 2x 분배 법칙을 해주고요. 700 마이너스 x는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2100 마이너스 3x는 1800이 되어서 마이너스 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00이 되기 때문에 x는 양쪽에 마이너스 넣으면 300m가 됩니다. 더 달려간 거리는 300m이고 걸은 부분은 700m에서 300m 뺀 400m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금 빠르게 방정식을 보았는데요. 실제 수업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꼼꼼히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꼼꼼히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